이 강의와 관련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 사연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대 남성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수험 생활을 하면서 턱 꿰는 습관과 잠을 잘 때 턱 쪽을 엎어서 자는 습관이 생겨서인지 턱관절 장애가 생겼는데요. 처음엔 딱딱거리면서 아프다가 나중엔 바스락바스락거리고 장애 생긴 쪽 얼굴이 반대편보다 길면서 거울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사진 찍어서 보면 특히 턱이 삐뚤어진 것이 보입니다. 치아도 아랫니하고 윗니하고 닿지 않고요. 아랫니가 좀 윗니보다 수축된 느낌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턱관절 장애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입은 벌어지지 않는다는데 저는 반대 턱보다 더 심하게 비정상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침도 괴이고 삼키는 것도 힘들고요. 턱 자체는 아프지 않은데 턱관절 장애의 부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턱관절 장애 때문에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많이 유사하신 분인데, 네. 요 분은 이제 턱 자체는 많이 아프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대 증상 중에서 여기 보면 딱딱거리면서 아프다가 나중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 했죠? 예. 턱관절 잡음이 있어요. 일단 3가지 3대 증상 중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입을 벌릴 때 반대쪽 아픈 쪽보다 반대쪽하고 이게 벌어진 게 차이가 있다고 하셨죠? 네. 개구 장애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봤을 때 분명히 지그재그 모양으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입이. 이렇게 똑바로 벌어졌다가 똑바로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철커덩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요번이 그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네. 반대쪽 턱보다 더 심하게 비정상적으로 벌어진다는 게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침을 삼키는 게 힘들다고 한 게 있는데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 자가진단법 중에서 아까 3대 증상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있는 게 침을 3번 연속으로 삼킬 수 있는가. 아하. 침을요 3번 연속 본인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삼켜야 됩니다. 아, 네. 근데 턱관절 장애가 심한 분들은요, 이거 침 삼키는 게 이게 힘들어요. 연속적으로. 이런 자가진단법도 있는데, 요 분은 지금 3가지 3대 증상 중에서 통증만 빼고 2가지 증상이 있고, 침을 잘 삼키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턱관절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예. 그래서 치료를, 통증은 없지만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윗니하고 아랫니가 닿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런 게 뭐냐면요. 이 했을 때 윗니하고 아랫니가 닿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네. 근데 이게 다 다물어도 윗니하고 아랫니가 떠는 거예요. 공간이 떠가지고 네.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이걸 오픈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니가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벌어져 있어요. 턱관절 증상이 좀 오래된 분들이고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게 나오면은. 예. 그리고 치료 기간도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니아가 좀 윗니보다 수축된 느낌이다. 요것도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치열 교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수험 생활하면서 턱 깨는 습관, 요렇게 턱 깨는 습관이에요. 제일 안 좋아요. 네. 턱관절에 목부에도 척추에도 안 좋고, 그거 잘 때 턱 쪽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자는 거거든요. 엎드린 자세에서 고개 틀고 턱관절을 아주 증상이 나타나라 이렇게 하는 아주 그냥 빨리 오게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턱을 괴는 자세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잘 때도 똑바로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 반듯하게 옆으로 누워서 자야 돼요. 엎드려서 목 비틀고 자는 게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은 일단은 생활 속에서 딱딱한 거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턱관절 쪽에 따뜻한 찜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목하고 어깨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턱이 아래턱이 가슴에 닿도록 친 투 체스트라고 해서 아래턱을 가슴뼈 쪽으로 기울인다, 가깝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뒷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네. 턱을 가슴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립니다. 이렇게 구부려진 걸 한 번 할 때 10번에서 20번, 아침, 점심, 저녁 한 3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턱관절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김세환 아나운서께서도 야구 중계하실 때 쉬는 시간에는 요걸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깍지 끼고 뒷목을 좀 지그시 눌러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해주시면 훨씬 더 컨디션이 좋으시고, 그렇게 자가 진단 치료를 하시고 전문적인 치료는 FCST 요법을 이제 해줘야 돼요. 요분 같은 경우는 자가 요법만으로는 근데 조금 힘들어요. 네. 왜냐면 오픈 바이트, 앞니하고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턱관절 디스크가 좀 손상이 많이 된 겁니다. 이 상태로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나쁜 다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FCATFOS는 보조장치, 구강 내 보조장치를 장기간 착용하면서 맞춤식 음향 균형 장치를 제작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분은 안면 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얼굴을 봤을 때 반드시 이게 좌우가 다르실 거예요. 지금 턱이 한쪽만 더 많이 벌어지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좌우에 미드라인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맞춤식 제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분의 구강 상태와 턱관절 상태에 맞춰서 중심선을 맞추는 음향 균형 장치를 맞춤식으로 계속 제작을 하면서 침과 한약과 부항 치료를 하고 골반 교정을 해주고 두개골 교정까지 해줘야지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동을 해요. 턱관절은 두개골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두개골은 22개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만 교정한다 되는 게 아니고 두개골 교정까지도 해줘야 되고, 치료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네. 그런 좀 가볍지는 않은 증상입니다. 근데 꾸준히 치료하시면은 저희 뇌척추 기능학회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오픈바이트가 심하고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 안면 비대칭 치료 사례에 보면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니 벌어져 있던 게 다물어지고 얼굴이 틀어져 있던 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치료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요, 턱관절하고 안면 비대칭 치료하려고 치료를 했던 분들이 아니고 난치성 질환들, 사경증이나 틱이나 파킨슨 증후군, 간질, 척추 측만증이 심한 분, 이렇게 아주 심한 섬유근통 증후군 같이 심한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이 그렇게 안면 비대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본인 자신이 사진을 찍은 걸 봤을 때 좌우 얼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본인이 거울을 앞에서 봤을 때 얼굴이 좌우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반드시 좀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뇌의 신경계가 턱관절과 턱선과 연결이 돼 있고 척추가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병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얼굴이 사람이 반듯하고 좌우가 균형이 맞아져 있어야지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면 비대칭 있는 분들은 꼭 그거를 감안해서 FCAT 치료를 해보십시오. 네, 꼭 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하니까요. 가까운 한의원 가서 턱관절 장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